다음은 저희 SK텔레콤에서 IoT 플랫폼에 대한 R&D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규백 매니저님을 모시고 SK텔레콤의 IoT 플랫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방금 소개받은 김규백이라고 합니다.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준비된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희 오늘 그 행사가 이제 5G 그리고 이제 IoT 그리고 AR, VR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기술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저희 주장뿐만이 아니라 연관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. 그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IBM이 얘기한 2020년에 이제 500억 개라고 하는 게 특히 많이 좀 인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시스코는 뭐 좀 더 뛰어넘는 어떤 전망을 말로 표현을 했고요. 실제 근데 이제 한번 이 숫자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시면 2020년에 그 인구가 80억이 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이제 500억 개는 과연 무엇일까? 뭐 자명하건대 이제 스마트폰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이 IoT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기에 폭발적인 증가가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당한 크기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전송된다는 것입니다. 같은 얘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공모전하고 밀접한 이런 실감형 미디어, UHD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5G가 필요한 거죠. 특히 이제 또 이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 기존 서비스가 빨라지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뭐 저희가 사실은 그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는 부분은 기존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가 이제 융합형으로 일어나서 그 좀 더 이제 리치한 서비스가 되고 데이터 전송량은 곱하기가 되는, 그러니까 그런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겹쳐질 때 사실 기존의 네트워크는 충분하다라고 더 이상 주장하실 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오늘 다루는 발표 드리는 이런 주제들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저희 텔레콤이 IoT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좀 이 한 장을 통해 설명드릴 건데 이유는 지금 이제 공모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에 이제 응하셔서 제안을 하고 하실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,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밸류 체인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. 그 가장 끝에 이제 사물에 부착되는 센서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전달될 수 있죠. 물론 이 구간이 뭐 일체형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트워크 있고 플랫폼이 있고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런데 통신사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경쟁력을 가진 회사일 겁니다.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다 보니까 가장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일단은 이쪽 플랫폼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잠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. 그러면 어떻게 이 엔드-투-엔드를 해 나가느냐에 있어서는 이제 인접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IoT라고 하는 특성을 이제 심각하게 고찰을 해보면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런 또 플랫폼이 사실은 이제 비행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답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규모의 경제학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키워서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필히 협력하고 이제 이런 공모전도 그 일환이 된다고 봅니다.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이 서비스가 많아지고 실제 이제 그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이 점을 좀 착안하실 필요는 있겠다. 이거 공모전을 생각하실 때에도 아마 플랫폼을 서서 개발을 한다 안 한다가 사실은 뭐 필수사항은 아니겠지만 텔레콤이 저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텔레콤의 어떤 그 가치 하는 사업으로 제안할 때에는 저는 온라인 방향성과의 온라인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저희는 IoT 플랫폼으로 C플러그라고 하는 이제 상표 등록까지 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제 작년부터 론칭을 했고 그 이전에 M2M 플랫폼부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여기 하단에 쪽 그 사이트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이 오픈된 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.
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그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이 아까 밸류체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축약일 텐데 사물에 해당되는 단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미들웨어 같은 거고 이제 단말 사이드를 잘 이제 케어하고 뒤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한다.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. 그래서 필히 갖춰야 되는 것은 바로 이쪽에 그 오픈 인터페이스입니다. 그 말로만 개방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.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모든 펑션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오픈 API를 쓸 수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심지어 이제 네트워크의 그 전달 방법이 이제 3G, LTE, 나중에 5G, 그리고 유선 모두 다 이제 제한이 없어야 되고, 여기에는 한 가지 경쟁사의 네트워크,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통신사의 핸드폰을 타고서 접근을 할 수 있느냐,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고,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국제표준을 이제 저희가 쭉 그 세계 최초로 구현을 해왔어요. 이게 뭐 오늘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, 근데 그 외에 이제 현재 그 저사양의 단말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보완책으로 SK 자체의 이제 규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멀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고, 이건 선택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가 클라우드에서 이제 운영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을 그러니까 어디에 와서 그런 지역 제한 없이 그냥 그 애자일하게 붙어서 할 수 있게 그 개발 관련된 지원 메뉴, 약간 개발이 단계를 흘러가서 워크플로우로 진행될 수 있게 그런 포탈에서 업무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더 그 개발이 이제 많이 그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 그리고 저희 그 뭐 여러 가지 그 부가 서비스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연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로케이션 관련된 기술입니다. 통신사가 오늘 그 IoT를 말씀드리면서 특히 또 그 열심히 R&D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칩이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인데 이 부분에 이제 저희 독자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서비스에서 요즘 위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건 거의 필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착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무엇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뭐 짧게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인데 주로 이제 이 단말, 뭐 센서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측정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잘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, 또 반대로 그 단말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을 이제 원격에서 그 위치와 통신 방법에 관계없이 해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이제 주 기능입니다. 그래서 뭐 한 가지 이 장표를 통해서 공모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면, 뭐 이쪽에서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VR과 AR이 이제 그 주로 사용된 그 환상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기획을 하실 텐데,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. 그 실제 어떤 그 포켓몬 고 같은 그런 게임을 잠깐만 이제 인용을 해보면 그 이제 어떤 캐릭터를 이제 캡처하는 이 과정에서 그 위치, 그 날씨, 뭐 예를 들어 땀을 흘리고 있다라든가 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잡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도망친다라든가 그런 상호 인터랙션을 줄 때 그 인풋이 어디로 올라오느냐, 사실은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이 센서일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,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작년에 그 MWC라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어떤 부분을 전시를 했었냐면 그 구글 글래스를 낀 이 작업자가 그 작업 어느 지점에 가면 그 비콘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작업 내용과 주의사항, 여기 특별히 위험 지역이니까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이런 컨셉 데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. 오늘 이번에 그 공모전하고도 좀 관계되어서 이제 설명 드릴 수 있는 예제가 아닌가 싶고요. 그런 차원에서 IoT와 VR, AR 결합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발은 저희가 오늘 충분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앞에 그 알려드린 그 URL, 뭐 사실 구글에서 싱플러그라고 쳐도 바로 나올 텐데요. 거기에서 이제 그 포탈의 모든 이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. 그 저희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인터널하게 강의한 거를 이제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 포탈에서는 강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.
그리고 이제 그 개발 스피드를 내기 위한 이 SDK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책도 이렇게 하나 이 관련된 게 출간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, 그 서비스는 좀 뭐 이런 거 나중에 자료가 배포가 될 거니까요.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의 트렌드를 보면 이게 그 뭐 주변에 이제 우리 둘러싼 어떤 상황에 이제 좀 결부되는데, 그 환경 안전 분야에 대한 좀 관심이 높은 것 같고요. 이 IoT 쪽에서 그 뭐 단순히 이제 스마트팜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, 그래도 자동차에 관련된 솔루션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메이커가 하는 일들이겠지만, 자동차 메이커가 하지 않는 일 분야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박스, 원격 시동기, DTG 이런 등등의 이 IoT, M10 뭐 이런 사업들이 실제 많고요.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 원격 방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수량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또 공모전과 좀 결합을 시켜보면 또 이 부분을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저희 플랫폼이 현재 가장 큰 어떤 상용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스마트홈입니다. 지금 SK텔레콤이 스마트홈 사업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제조사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십여 개, 지금 뭐 그쪽 사업 부서에서는 뭐 100개 이상을 지금 연말까지도 목표하고 있는데, 그 서로 다른 제조사가 저희 지금 방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플랫폼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그 SK텔레콤 그 T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제조사는 다른데 그 이게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. 중요한 점은 이 에코시스템이 자연 발생적으로 오픈을 했다는 거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콘센트 업체는 누구로 지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누구라도 콘센트 업체가 이미 왔지만 추가적인 어떤 에코시스템 자체도 다 수용을 하는 거죠. 이런 개방적인 BM을 이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어떤 다시 또 VR, AR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어떤 그 도움으로 좀 리치해질 수 있는 영역이 또 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, 이런 홈이 사실은 또 이런 IoT 플랫폼에 붙어있기 때문에 IoT 플랫폼을 어떤 서비스의 허브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결합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, 그게 뭐 그 컨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쉽게 금방 연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의 영역은 도시를 스마트하게 하는 부분인데, 이 국책 사업인데 이제 3년 동안 이제 부산에서 지금 작년에 이미 10개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요.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 또 IoT가 꿈꾸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도시를 스마트하게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의 아이디어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. 이건 뭐 참고로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. 그래서 제 마지막 장인데 제가 뭐 그 전체 공모전을 주관하지는 않습니다만 IoT 관점에서 어떤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때에 제가 이제 관여해서 만약에 할 수 있는 어떤 측면의 이제 팁이랄까요? 뭐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.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는데 그 SKT IoT 사업 전략이 뭐 플랫폼 기반으로 그렇게 에코시스템을 키우고 거기에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비스 아이디어는 사실 서비스 아이디어가 좋고 그 디바이스가 팬시하고 앱이 나이스하더라도 좀 약간 그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개입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런 점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고, 근데 이 장표는 뭐냐면 저희가 그 요즘 유행인 그 해커톤 행사를 저희가 2번이나 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무박 2일 행사입니다.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고 뭐 아이데이션을 해오는 기간은 사전 기간이지만 실제 구현은 이 무박 2일 동안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뭐 이 학생들과 일부 직장인들이 증명을 한 건데 이 플랫폼을 연동한다라는 일은 사실은 어떻게 염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부담이 없습니다. 그렇게 큰 정도의 개발량이지 않습니다.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, 그리고 아까 IoT를 구성하는 그 서비스의 그 밸류체인 구성을 이제 봤을 때 뭐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디어 있고 VR, AR에 특별히 뛰어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구현을 생각하셨는데 IoT까지 고려하자니
그 디바이스는 어떻게 하느냐? 난 뭐 디바이스 전문가는 아니다. 했었을 때 한 가지 팁이 이제 그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한번 활용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그 디바이스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 소스 하드웨어로 충분히 그 가능성, 그 프로토타이핑 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인데 그 첫 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도 증가하고 데이터 트래픽도 증가하는데 이거를 다시 곱하기 해주는 요인이 이제 서비스 간의 매시업입니다. 그래서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 서비스와 이 서비스가 매시업하는 시나리오가 좋은 점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텐데, 근데 이제 그 연동 대상의 서비스까지 뭐 다 제시하거나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시나리오의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냐. 그리고 그 내용이 저희 입장에서 서비스의 촉매제나 폭발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좀 시간이 저 입장에서 좀 부족했지만 또 그 사이트에서 이제 Q&A라든가 뭐 기술 지원 문의 이런 것들을 해 나가시면 기술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공모전을 임하실 때 한번 사용을 검토해 보시기를 이제 권고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김 부장님께 다시 한번